오산이 공천이 참 늦어져서 저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제일 먼저 전략 공천을 받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 남부권에 대한 30개 투표에 될 후보들을 빨리 만나서 선거 운동들을 공동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어서 혹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차지호 후보가 전략 공천으로 오산의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 바로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별 연고가 없어서 참으로 곤혹스러울 텐데 하루빨리 민주당의 전통을 우리 오산에서 잘 지켜가도록 하는 이 중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또 몇 가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워낙 출중한 역량으로 그동안 복잡했던 오산의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바로 조처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불과 본선거 5일 전에 선거사무소 개소를 하게 된 게 저로서는 너무 다행스럽고 뜻깊고 또 그만큼 차지호 후보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만큼 온 것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차지호 후보께 여러 큰 격려가 전하고 사실은 제가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수원에서 학교를 다니거나 수원하고 같은 생활권에 있어서 저하고 인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한 분 한 분이 여기 와 보니까 인연이 다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다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차지호 후보를 중심으로 모셔서 같이 모여서 같이 일해 주신 건 아주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디어 선배님이 오늘 여기 안 오면 안 된다고 아주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사실은 영상을 어제 식사를 했다고 해도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신남 후보, 조재훈 후보, 또 박상욱 후보, 오늘 박상욱 후보가 안 보이네. 예, 또 안민석 의원, 아마 다들 아까운 문제들이고 그런데, 당에서는 또 오산에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따뜻한 미래 설계를 위해서 차지호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아마 그 뜻이 앞으로 진행돼 보면서 얼마큼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또 아시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우선 어저께도 저희가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더 넓게는 이천까지 보면 여기가 다 반도체나 AI로 특화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개별 글로벌 공장들은 있고 회사는 있는데 이것이 경기 남부권의 핵으로 모여서 이 지역 발전의 궁극적인 특성화와 비전을 갖는 데는 아무래도 좀 어색하고 또 부조화가 좀 있었습니다. 물론 수원, 화성, 오산은 우리 박상욱 시장님이나 또 우리 안민석 의원님과 함께 산수화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미래 비전을 위한 것을 꼭 뭐가 또 하나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오시자마자 경기 남부권에 대한 이런 비전을 하이퍼 커넥티브 시티라고 하는 걸로 제안을 하셔서 그걸 경기 남부권의 모든 도시들이 함께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거점이 되는 중간 도시가 어디겠어요? 오산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생존 전략이고 또 이 도시의 발전 비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당에서도 필요하고 대한민국에도 필요하지만 오산에서 꼭 필요한 후보가 차지호 후보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시의장님, 또 전 의장님, 문영근, 또 장인수 한두 분이 아니고 또 조용호 우리 경서의회 의원님과 성의장님과 많은 시도 의원님들이 계신데 오산은 민주당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민주당의 터전입니다. 우리 향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똘똘 뭉쳐서 이것을 반드시 수용해 주시고 그것도 큰 표창을 해서 윤석열 정부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확실히 보여줄 수 있죠? 네! 네. 오산 시민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차지호 후보님과 함께 하시는 캠프의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오늘 장윤달 선배님 저를 위해서 또 양국까지 고맙고요.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외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의 따뜻한 미래 비전을 이끌어줄 차지호 후보 파이팅! 네, 그래서 안민석 의원을 두고 공천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민석 의원은 이제 워낙 고생 많이 했고 민주당이 집권을 다음에는 꼭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문광부 장관을 거쳐서
총리급수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안민석 의원을 잠시 쉬도록 배려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민석 의원 오늘 그 차지호 후보 얼굴 보러 왔는데 용인에서 그 이상식이라는 후보가 있어요. 저는 양평에 사는데 제가 꼭 선대위원장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2시부터 거기 행사에 갔다가 그 옆 동네 보니까 그 이현주 후보가 옆 동네인가 거기 후보 또 봐야 된다고 해서 보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지각은 안 했어요. 딱 맡겨왔어요. 그러니까 차지호 후보는 제가 이렇게 뭐 자주 보진 않았지만 그 마누라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조카로 커서 아기 때부터 제가 알아요. 차지호 후보를 당에서 보낼 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제가 양평에 살면서 그 최재형 목사님이 리얼백인가 폭로한 분인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김건희 여사가 양평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알고 지냈더라고, 그 집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천공이라는 사람하고도 인터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다. 양평에 와서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렇게 되느냐면 천공이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을 하면 김건희 여사는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세상이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몰라도 그것만 듣고 그냥 가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 그런 얘기를 최재형 목사한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통령이 되자마자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를 다 몰아내버리고 국방부로 대통령실을 들어가는 대통령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국방부 전쟁이 나면 총지휘하는 것이 합참입니다. 합참. 국방부 합참을 내일 밟아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내일 쫓아버리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짓밟아버리다 보니까 오늘날 독도가 우리나라로 돼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일본, 미국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거 보면 그저 그 어른들한테 잘만 보이면 자기 살려준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독도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로 돼 있는 건지 뒷구멍에서 어떻게 그냥 슬그머니 내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나라 정치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나라가 모든 부분이 무너졌네요. 의사하고도 싸우려면 집권해서 싸우든지 선거 돌아와가지고 그놈을 리얼백 그 사건이 나고 또 해병대 최수근 상병 문제가 빨리 조사가 끝나서 국방부 장관이 도장까지 찍어서 이 수사기관에 넘기라고 했다는데 그때 지시도 하려면 모르게 살짝 하던데 그때 다 야 그 사단장 빼고 뭐 빼고 다 빼고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저 난리를 피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 있으면 선거 때 난리 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호주 대사가 아니라 도주 대사라고 도주 대사.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을 아주 물러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물가를 비롯해서 이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면은 모든 국가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매일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잠시 안민석의 고참 정치를 좀 쉬게 하고 지금 49% 이상 국회의원들을 일단 바꿨잖아요. 이건 국민의힘에서는 천하없어도 못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바꿔가지고 일단 신진들을 40% 이상 들어가라. 그래서 중진들과 신진들이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면서 무너진 나라를 세워야지 이게 큰일 난다. 그래서
차지호 후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젊은 후보가 오산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지호 후보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오늘 와보니까 전예슬 시의원님이 사회를 보는 걸 보고 참 기분 좋게 잘 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의회 의장님, 도의원님, 이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다 오셨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도의원 보궐선거 이번에 하나요? 네네. 지난번에 김 의원이 돌아가셔서 예, 그런 뜻에서 젊은 후보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한민국을 바로 다시 세워내기 위해서 민주당은 중진과 신진을 반반으로 세워서 나라를 세우라 그런 의미로 젊은 정치인이 오산에 왔다 이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네, 장영배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부산시 노인위원회 위원장 이희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대 총선에 출마하신 오산지역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개소식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지호 후보님은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보건학 박사이시고 더불어민주당 AI 미래전략 특별위원장을 역임하신 젊고 유능한 훌륭한 후보입니다. 우리 오산시는 강산이 2번 바뀐다는 20년 동안 안민석 국회의원이 다져온 더불어민주당의 고장입니다. 그동안 안민석 의원님께 지지하여 주신 그 열정과 사랑을 차지호 후보님에게 힘을 모아 주셔서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차지호 후보님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날로 우리 시민 모두가 기필코 만듭시다. 그리하여 새로운 젊은 차지호 의원님과 함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오산시가 됩시다. 개소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수 위원장.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영달 국회의원님 그래서 오산에 자주 오셔서 이렇게 자주 뵙게 됐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하죠? 네. 따뜻한 이유가 뭘까요? 따뜻한 미래의 설계자.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추워서 우리 오늘 개소식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따뜻해서 오산에 따뜻함이 오고 있구나. 그 따뜻함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그 말씀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구께서 공부를 할 때 공부 이념이 뭐 있죠? 홍익인가 있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따뜻함이 오산에 내려왔지 않았나. 하나님께서도 그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오산에 그 따뜻함이 전달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법에도 보면 2조 교육이념을 보면 홍익인간 이념으로 목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홍익인간 이름이 그 내용이 오늘 따뜻함이 4월 10일 여러분들과 하나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4월 10일 우리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성길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에서는 차지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차지호 후보는 젊고 똑똑하고 유능합니다. 40대 중반에
카이스트 교수 출신 차지호 후보를 통해서 이곳 오산에서 정권 심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압승으로 오산에서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차지호 후보님은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로 다가올 미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온 미래 전략 전문가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위기 대응 전략 시스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온 차지호 후보님의 전문성이 대한민국과 오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차지호 후보님의 꿈은 미래를 살리는 정치를 펼치는 것입니다. 오늘 개소식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께 차지호 후보님의 비전과 전략이 전달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지호 화이팅입니다.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갈 사람, 민주당의 대표적 미래 전문가 차지호 화이팅! 분당갑에서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광재 후보입니다. 우리 차지호 후보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멋진 과학자이자 오산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가 되려면 이공계 출신이 훨씬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산이 새로운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서는 오산을 만들어냅시다. 꼭 좀 차지호를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칠승입니다. 차지호 후보님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활동하며 인도주의를 실천해 오신 차지호 후보님의 발자취에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역사회와 인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 오신 훌륭한 분이 민주당에 오셔서 매우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차지호 후보님께서 그 역량과 전문성을 마음껏 펼쳐 보이시길 기대합니다. 오산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지호 화이팅! 오산시를 가장 선도적인 미래도시로 만들 사람 차지호입니다. 기후위기, 팬데믹,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이슈를 선도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 차지호입니다. 차지호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호남 향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그동안 사람 살리는 일을 해온 차지호가 이제는 나라를 살리고 정치를 살리겠다는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인재 차지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참, 차지호 씨는 어머니가 비금이고요. 차지호의 몸에는 우리 호남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김원희와 차지호가 함께하겠습니다. 오산의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호남 향민들, 차지호를 열렬히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으로 특화된 오산의 맞춤형 민주당의 영입인데 차지호 후보님을 확실하게 지지합니다. 앞으로 경기 남부권의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즈의 핵심 기지로 오산이 확실하게 뜰 것 같습니다. 차지호 후보님 화이팅!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성북을 국회의원 후보 김남근입니다. 차지호 후보는 오랜 시간 글로벌 위기와 인도주의 문제를 연구한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해왔습니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아마도 국회에 들어간다면 민주당의 미래생산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생존과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미래의 설계자 차지호 화이팅! 민주당이 삼고초려해 모셔온 미래 전문가 차지호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도 마이크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좀 목소리가 동굴 목소리여가지고 마이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개소식을 할 때 제가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여기
이 정치인으로 삭발을 내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 근데 여기 와주신 분들의 표정들, 눈빛들을 보니까 이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 새로운 시작의 설렘 같은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 새로운 시작의 설렘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산에 계신 여러 시민분들도 어떤 오산의 새로운 시작을 많이 기다렸었던 것 같고 그 시작에서 이제 뭔가를 시작한다는 이 봄의 느낌을 모두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저에게도 전달이 된 것 같고 제가 이런 굉장히 설레는 기분을 가지고 선뜻하게 봄처럼 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디오 좀만 끌게요. 목소리를 그럼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전략공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략공천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전략공천이 된 날 아침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 전날 밤 11시 반에 전략공천이 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 오산일까? 제가 가진 어떤 부분이 오산이랑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산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략공천이라는 게 주사위를 던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고 게다가 오산에는 이 안민석 의원님이라는 오선 의원, 굉장히 기라성 같은 의원님이 여기 중진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공천의 무게는 굉장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산의 그전 정치가 조금 복잡한 면이 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복잡함은 이제 저는 한 달 차 정치인이라서 감히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수많은 얘기들 그리고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미래 전공자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래에 대한 전문성, 미래 설계에 대한 전문성이 오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면을 가지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에 지난 10년간 굉장히 빠르게 변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탄 혹은 다른 지역의 도시들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굉장히 같은 도시라고 생각이 어려울 정도로 다른 도시입니다. 저는 오산이 지금의 오산과 10년 뒤의 오산이 굉장히 다른 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특히 AI나 디지털로 인한 대전환들은 도시 자체를 바꾸는 중입니다. 오산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가장 빨리 변하는 도시라는 판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통틀어 미래에 대한 전문성, 설계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그리고 카이스트에서 미래 전략을 연구했던 전문성을 가지고 오게 됐던 것은 한 달 된 정치인이 아니라 이 미래 전략,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오산 시민의 바램을, 변화에 대한 바램을 따르기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략 공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기 계신 분들과 이 미래를 같이 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유권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장에서 듣고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많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생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 외교위기, 정치위기. 뉴스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어떤 위기인지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전공한 미래,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했던 예전에는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 미래와 생명이라는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런 위기가 우리의 위기를 죽이고 있고 현재 생명들을 죽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것은 R&D 예산입니다. 무려 5조 원가량을 삭감했습니다.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굉장히 당연한 목소리인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을 튀어나왔습니다. 그 학생은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저처럼 AI를 공공성에 맞게 윤리적인 목적에 맞게 쓰이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굉장히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당연한 미래를 죽인 R&D 삭감에 대해서 질문하였을 때 그 질문을 입을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사지를 붙잡혀 쫓겨나갔습니다. 또한 저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 전문가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피해자와 유족들의 질문들,
목소리들은 마찬가지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잔인한 정권은 피해자와 유족을 아직까지도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국가의 명령으로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된 젊은 청년이 또 명을 달리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사람은 지금까지도 책임을 피하고 있습니다. 도망치고 도주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방파제가 되어줄 나라 국가는 대기업 법인세나 부자 감세로 텅텅 비어가고 있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비위 때문에 정치는 또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남발하고 책임자를 도주시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들이 윤석열 정권 지난 2년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저도 되짚어 보면서 이 인사말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 실패는 우리의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부모와 선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소개시켜 주셨듯이 저는 의사로 사람 살리는 일을 처음 시작하는 제 일의 첫 직장이 사람 살리는 의사의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중보건비로 탈북민들을 돕는 일들 했었고 또 국경 없는 사회라는 곳에서 위기 지역의 난민들, 인신매매된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오게 되는지 그리고 미래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현재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깊이 골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미래 전략을 가르쳤고 옥스퍼드와 존스 홉킨스에서 미래학자로서 세계적 석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금도 많은 연구들을 함께 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전문성과 이 윤석열 정부가 가진 미래를 입탈하는 이 상황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여기서 제 소명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정권의 비정한 폭주를 바로잡고 제가 가진 모든 전문성들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인도주의 미래학자, 저는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도주의 활동가로 일했던 과거도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사람이 소외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권 안에서 현재의 사람들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급격한 변화가 왔을 때 혹은 팬데믹과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후, 저희가 맞게 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일할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이런 상황 안에서 이런 다중위기가 오면 한국 경제가 버티겠습니까? 서울은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산이 버티겠습니까? 이런 다중위기가 왔을 때. 위험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또 여러 가지 공부와 연구의 기회를 가졌던 전문가로서 부끄러움 없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저는 오산의 미래가 이러한 대한민국의 미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래가 가장 오산에 먼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다가올 오산의 10년은 속도도 규모도 모습도 지금까지는 차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주의 미래학자로서 사람을 혹은 지역을 소외시키지 않고 싶어하는 미래 설계자로서 저는 오산 시민의 뜻을 받아 이러한 미래, 변하는 미래에 대해서 오산이 중심이 돼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I와 인공지능과 하이버 커넥티드, 초연결 사회가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 미래 같지만 이미 와 있는 미래고 5년, 10년, 15년 사이에 우리가 경험할 미래입니다. 저는 AI와 초연결이 오산과 경기도의 주요한 미래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제 전문적인 영향을 여기에 투여할 생각입니다. 흔히들 경기 남부를 반도체 벨트라고 합니다. 여러 반도체 산업들이 몰려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AI 산업들, AI 연구진들 경기 남부에 굉장히 여러 곳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반도체 벨트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미래 벨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현재 경기도는 전 세계에서 관심을 갖는 여러 가지 산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미래 벨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AI, 특히 AI를 어떤 식으로 응용해서 우리 사회에 적용할지에 대한 비전이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AI와 AI를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 과정들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는 오산이 지정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AI 산업, AI로 인한 대전환은 결국 어떤 인재들이, 어떤 글로벌 인재들이 이곳 경기도, 특히 오산으로 모여들고 어떤 인재들, 여기서 만드는 인재들이 전 세계 각국으로 나가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 남부 미래벨트 그 정중앙에 위치한 오산이 제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 여건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그리고 광역교통체계, 아직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의 위치가, 그리고 여기에 미래에서 대한민국에서 오산이 차지한 위치가 저희를 결국 미래로, 이런 미래 전환의 중심으로 만들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이퍼 커넥티드 초연결 연기도를 오산이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연결 사회 혹은 초연결 도시 굉장히 낯선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메가시티라는 공약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하나의 어떤 큰 중심이 있고 그 중심이 점점 확대하면서 큰 도시를 이룹니다. 서울 메가시티 형태죠. 뉴욕 메가시티 형태가 될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경기도의 도시들은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떨어져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하나의 권역을 이룰까? 어떻게 하나의 큰 도시처럼 기능하고 어떻게 미래의 선도적인 도시가 될까? 이 도시들을 굉장히 차원이 다른 교통망들로 연결하고 굉장히 차원이 다른 디지털로 AI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오산만의 미래가 아니고 미래학자들은 결국 미래 도시들은 떨어져 있지만 기능은 하나로 합쳐지는 이런 초연결 도시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환들에서 오산이 그 변환을 가장 먼저 맞이해야 되고, 그렇게 돼서 오산이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글로벌에서 무게중심이 늘어났을 때 오산 시민이 원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도시개발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산이 중요해야 외부 자원들이 들어옵니다. 오산이 중요해지지 않으면 외부 자원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목소리도 있잖아요, 다른 도시에서. 저는 오산을 중요한 도시로, 미래 도시의 핵심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산과 경기 남부는 초연결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도시들, 경기 남부의 주요 도시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우리 경기 남부의 사람들이 서로 이어지는 그런 도시를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러한 저의 공약은 경기 남부의 여러 도시들이 바로 공약을 받았습니다. 저희 대표 공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음 주에 여기 하이퍼 커넥티드 시티라는 부분으로 경기 남부에 있는 도시들과 또 공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산이 경기 남부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갖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지만 준비해온 말이 많지만 마지막 말에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간 참 추웠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날씨가 추웠겠지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마음도 추웠습니다. 낯설잖아요. 하지만 지난 한 달간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왔듯이 제 주위에는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가 그냥 따뜻한 게 아니고 저는 이 방 안에, 이 개소식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지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함을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봄날의 선거가 치러집니다. 봄은 미래를 상징합니다. 이 봄날의 총선에 저는 여러분들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낮게 섬기고 제가 잘하는 멀리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법사 저희 면허 구원을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 저희 아버님과 저희 배우자만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만 좀 드리면 반갑게. 한달된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염려가 정치인이 되면 가족들이 굉장히 고생한다.
한 번 더 박수 보내주시고 오늘 함께 감사합니다. 민주당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이신남입니다. 제가 예비후보로 활동하면서 많은 오산 시민들과 우리 당원들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경선의 기회를 갖지 못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싶었고 또 오산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정이 사실은 이제 좀 미뤄지게 됐지만 저보다 더 훌륭하신 우리 차기 후보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서 잘 하시리라 믿고 또 누구보다도 저의 그러한 정책과 열정을 또 많이 받아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또 정책 공약에 또 많이 녹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차기 후보님과 함께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조재훈입니다. 우리 이신남 예비후보보다 이틀 뒤에 해갖고 제가 양보했습니다. 예비후보 시절은 굉장히 힘들고 바쁘고 고민도 많고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저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배가 아프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 어머니는 70이십니다. 사촌이 될 리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내려오신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AI,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긴 한데 살아온 과정이 저희 민주당과 정체성이 일치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가 아플 틈이 없는 거죠.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정말 3년 내내 어떻게 살 겁니까?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원팀이 돼서 오산에서 차지우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승리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몸이 많이 따뜻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 오산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거기에는 이신남 후보님, 조재훈 후보님 이 두 분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며칠 동안 두 분을 만나 뵙고 굉장히 만나다 굉장히 따뜻한 지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신 안민석 의원님, 박 시장님 두 분 다 저에게 굉장히 따뜻한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지들이 언론에 나오거나 공개되기 전부터 이미 따뜻한 지지들을 보내주셨고 그게 저희가 가진 가치, 민주당으로서의 그 민주에 대한 가치가 기저에 깔려있고 그 부분을 공감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믿고 싶습니다. 안 의원님,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님 오셨을 때 같이 이렇게 손을 또 들어주셨습니다. 박 시장님 제 출마 기자회견 할 때 그리고 이제 지지선 할 때 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지지에 대한 상징이 오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두 분과 오늘 개소식에서 손을 같이 들었을 때 저는 오산에 계신 수많은 분들의 마음이 함께 하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세 분이 함께 모여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